아 칫솔. 아 칫솔 좀 갈면 안 돼요? 아, 진짜. 칫솔이 정말 저렇게 넣어 다니는지 몰랐는데 저는 그 바닥 청소솔인 줄 알았어요. 방금 보셨던 클립같이 이렇게 주머니 속에 칫솔을 넣고 다니는 것 자체가 세균 수집가다 라고 말하는데, 일단 기안84를 좋아하긴 하지만 기안84의 주머니이기 때문에 누구 주머니냐가 중요한 거 같아요. 근데 이제 주머니라는 게 되게 폐쇄적인 공간이잖아요. 네. 칫솔모라는 거는 우리가 닦고 나면은 수분이 남아있잖아요. 수분이 네. 남아있는 상태로 주머니에 들어갔을 때 그 수분이 마르지 않고 건조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즉시 이제 세균이 활성화될 아주 최적의 조건이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균 수집기가 될 수 있다. 근데 얼마나 심하냐고 물어봤을 때는 그 자체가 이제 엄청난 우리가 면역 체계 이상이 올 정도의 일은 잘 벌어지지 않는다. 네. 왜냐하면 우리 구강 내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교차 감염이 되는 건 또 다른 얘기지만 보셨을 때 칫솔 모가 거의 청소 모래 가까워. 칫솔 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 정도면 진짜 오래 썼을 것 같은데 기간이 길어질수록 무조건 세균 번식이 훨씬 잘 되고 3개월이 넘어가면 정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균들 있잖아요. 근데 진짜 많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세균과는 별개로 이미 뭐가 달아있는 거는 세정 능력이 없다고 봐야죠. 무조건 이제 바꿔야 된다. 변기랑도 멀리 두라고 하는데, 가정집에서는 변기 옆에 세면대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세면대 위에다가 이제 양치 컵이나 뭐 이런 걸 올려놨을 때 대략 이제 한 1m 이내에 있게 되는데, 우리가 변기를 이제 내릴 때 미세 에어로졸 같은 게 급격하게 이제 막 돌아다니게 되는데 1, 2m 내면은 영향권에 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변기에 있는 이제 세균들이 이렇게 쭉 올라와서 이제 주변을 막 돌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아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변을 보고 내렸는데 거기에 있는 것들이 끔찍하네. 만약에 칫솔모에 조금이라도 이제 접촉이 됐다고 쳐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그걸 안 썼을 때 그 칫솔모는 분명히 오염이 될 수 있거든요. 같은 이제 세면대여도 반대쪽 측에 놓는다든지 그런 게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변기를 내릴 때 뚜껑을 닫고 내리는 게 가장 안전하겠죠. 그거는 이제 칫솔모뿐만 아니라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 같아요. 아, 그게 좋은 것 같다. 그 요즘에 건식 화장실 많이 쓰잖아요. 아무래도 그 변기랑 위생상. 분리되어 있는, 아니, 그 세면대는 따로 이제 밖에 있고 그런 인테리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뜨거운 물로 칫솔을 세척하면 살균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자주 그러는데 맞나요? 살균 효과만 보면 맞는데, 문제는 이제 너무 칫솔모가 뜨거워. 손상된다는 거죠. 플라스틱 대랑 보통 나일론 모로 이루어져 있는데, 플라스틱도 마찬가지로 열에 취약할 수 있고, 미세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자체가 약한 성분인데 뜨거운 물에, 특히나 뭐 80도 이상의 물에 오랫동안 노출된다고 하면 미세하게 뭐 딱딱하게 굳어지거나 펴지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칫솔모가 의도했던 능력을 상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닦는 능력이 떨어져 버리면 효과가 반감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에 의한 변형을 걱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뜨거운 물에 잠깐 소독하는 거, 네. 7, 80도 물에 10초, 네. 아니면 100도씨 물에 2, 3초, 이 정도로 시간을 조절해서 소독하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살균을 목적으로 전자레인지에 많이 넣더라고요. 도움이 될까요? 그것도 살균에만 초점을 둔다면 균이 죽는데 도움은 될 수 있는데, 네. 결국엔 또 칫솔모가 그 이제 대 같은 플라스틱이 전자레인지용 플라스틱이 아니거든요. 칫솔모나 나일론까지 다 변형이 되겠죠. 전자레인지가 뭐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음식을 이제 이렇게 막 따뜻하게 해주는 건데, 이 물이 있으면 이제 물 분자에 작용을 해서 막 그거를 이제 끓이는 건데, 물이 아닌 그런 이제 물질이 들어가면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플라스틱이든 금속도 그렇고. 환경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고, 네. 금속은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쓰면 안 되고, 네. 어쨌든 전자레인지에 들어가서 안전한 물질은 따로 있는데 네. 칫솔 자체는 그렇게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생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살균은 되겠지만 칫솔이 변형될 것 같다. 소금물하고 베이킹소다로 세척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뭐 일부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게 이제 소금물이든 베이킹소다든 뭐 삼투압 현상으로 인해서 세균을 이제 죽여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어느 정도 우리가 양치할 때도 소금을 쓰면 도움이 된다고 할 때도 이게 장기적으로 그냥 쓰면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거지, 칫솔모를 살균 효과를 기대하고 사용하는 거는 효과 대비
별로 장점이 없다. 그럼 가글액은? 가글액은 어떻게 보면 도움은 되죠. 사실 생각보다 그런 게 효과적이었다고 하는 연구가 있었어요. 막 뭐 식초도 엄청 도움이 됐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가글액이라고 하더라고. 막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잠깐 하는 거 5분에서 10분이나 뭐 어떤 경우는 막 30분씩 담궈놓고 빼는 경우도 있는데 빼놓고 또 뭐 세척을 잘 해준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가글액도 성분이 다 다르거든요. 이제 클로렉시린 같은 경우는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그냥 사서 쓰는 것보단 처방해서 쓰는 경우가 많은데 네. 우리가 수술할 때도 많이 쓰듯이 네. 그런 것들은 생각보다 살균력이 되게 광범위하고 강하기 때문에 네. 소독하는데 효과가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우리가 뭐 CPC나 좀 약한 성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우리 뭐 리스테린 같은 경우도 광범위한 살균력보다는 구강 내에 특화된 정균작용 이런 것들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살균이라는 거는 구강 내 세균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안 좋은 다른 이제 외부에서 오염된 그런 세균들을 소독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이 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꼭 이게 살균 효과를 완벽히 기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외선 살균기 옛날에 유행했잖아요. 그런 거. 그게 사실은 효과는 되게 좋다고 해요. 근데 이제 결국에는 물때가 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 안 끼는 형태로 이제 구매하고 싶어 하는데 자외선 살균기도 플라스틱 막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 살균기 내부가 또 오염되는 거예요. 그 살균기 내부를 깨끗하게 씻어야 효과를 확실히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동 칫솔 헤드는 교체를 더 빨리 해줘야 되네. 그죠? 아무래도 뭐 분당 이제 움직이는 횟수가 다르니까 교체 시기도 더 빠르고 대신에 이제 조금 더 내구성 있게 칫솔 모 자체가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전동 칫솔 모터가 있는 건 조금 좋은 걸 쓰더라도 칫솔모 같은 경우에는 좋은 거를 오래 쓰는 것보다는 좀 싼 거를 자주 바꾸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실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면서 한 번 더 숙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